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박사 수료생 김소연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기사에 대한 신뢰도 관련 연구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자동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미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인간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무시하기에는 중요한 데이터들의 수집과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널리즘 영역도 자동화 기술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자동화 기술은 시청자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편집과 수집하는 것까지 뉴스 제작에 있어서 다양한 단계를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많은 전통적 뉴스 기관들이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인공지능 기반의 뉴스 제작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와 같은 메인스트림의 뉴스 기관들이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했고, 이들 회사의 뉴스 기사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자명으로 작성된 기사를 보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죠. 인공지능이 작성하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결과나 날씨, 증권 등의 다양한 기사는 이미 2016년부터 상용화되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앵커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인공지능 기자 퀘이크 봇 같은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정보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진도가 3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해 알리기도 하고, 워싱턴 포스트의 인공지능 기자 헬리오그라프는 스포츠나 날씨 등과 같은 반복적인 기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약하는데, 이런 인공지능 기자를 통해서 오타와 트래픽 감소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 저널리즘은 스포츠나 날씨 정보, 증시 변화나 부동산 시세 등의 반복적인 기사 작성에 한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언론 산업의 중심 기술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인공지능 기자가 인간 기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의문이 있는데, 인공지능 저널리즘이 막 상용화된 2016년만 해도 인간 기자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말이 있었어요. 또한 기존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인간보다 기계가 낫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연합뉴스에서도 2019년부터 금융감독원 정자 공시 시스템에 오르는 실적 공시나 로또 당첨 번호, 지진 등의 기사를 인공지능 기자로 대체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의제 발굴이나 인터뷰, 심층 취재와 같이 인간 기자를 대체할 수 없는 분명히 인공지능의 기술의 데이터 수집만으로 할 수 없는 분야가 분명히 있고요. 반복적인 기사를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하면서 이제 인간 기자 이상적인 분업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실무자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이 좀 더 발달되면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전반적인 뉴스 기사 작성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인공지능 기자가 인간 기자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뉴스 기사를 접하는 수용자들이 얼마나 인공지능 기자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어 있는 저널리즘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방대한 데이터를 기계가 처리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긴 한데, 또 효용성이 높고, 또 인공지능 기자는 수천 건의 기사도 금세 써낼 수 있고 지치지 않기 때문에 인간 기자와 효율적으로 분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뉴스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2개의 실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였고요. 이제 첫 번째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3개의 다른 작성 주체인 인간 기자, 혹은 인공지능 기자, 혹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동 기자와 2개의 다른 뉴스 프레임인 정치 이슈나 과학 이슈 노출의 기사에 노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두 개의 다른 작성 주체인 인공지능 기자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동 기자, 그리고 사전 메시지 유무의 동일한 가짜뉴스 기사에 노출이 되었고요. 실험은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대한민국 전국에 거주 중인 513명의 20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험자들의 평균 나이는 36.29세였고 49.5%가 남성이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패널의 64.5%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55.7%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구 총 월수입의 경우는 400만 원 미만이 39.4%, 800만 원 이상이 10.5%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총 256명으로 6개의 컨디션 중 하나에 랜덤하게 배정되었고요. 피험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백신 뉴스에 대해 정치 혹은 과학 프레임으로 짜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정치 프레임의 기사는 현 정치인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방어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였고, 과학 프레임의 기사는 동일한 뉴스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방어 효과에 대해서 정치인이 아닌 현직의 생명과학과의 교수가 설명하는 기사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험자들은 세 개의 다른 작성 주체인 인간 기자, 인공지능 기자 혹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동 기자에 랜덤하게 노출되었고요. 기사를 읽고 난 뒤 바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저자에 대해 답하게 하였습니다. 뉴스 기사를 읽을 때 기사를 작성한 주체에 대해 집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고요. 따라서 제시된 기사의 내용과 글쓴이를 살펴보며 읽어달라는 문구를 기사를 노출하기 전에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피험자들의 28.9%만이 자신이 읽은 기사의 작성 주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뉴스를 읽는 보통의 사람들은 작성 주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도되는 뉴스 자체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257명으로 4개의 컨디션 중 하나에 랜덤하게 배정되었고요. 피험자들은 두 개의 다른 작성 주체인 인공지능 기자 혹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동 기자가 작성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읽었습니다. 피험자들은 모두 동일한 가짜 뉴스를 읽었고, 이들 중 일부는 인공지능 기자에 대한 기술 설명이 담긴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사전 메시지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를 제공하기 전에 기사의 내용과 글쓴이에 대해 살펴보며 읽어달라는 문구를 넣었고요. 기사를 읽고 난 뒤 바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저자에게 대해 답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피험자들의 25.4%만이 자신이 읽은 기사의 작성 주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는 첫 번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세 개의 다른 작성 주체의 정치 프레임, 과학 프레임 두 개의 다른 기사 유형이 노출되었는데요. 그때 결과를 보면 기자 유형과 기사 유형에 따른 요인 분석 모형은 적합하긴 했지만 신뢰도 평가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자와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동 기자가 작성 주체인 동일한 기사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전 메시지 유무로 집단을 나누어 진행하였는데요. 기자 유형과 사전 메시지의 주요가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 기자가 작성 주체일 때 기사 메시지의 신뢰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결과는 인공지능 기자가 편향되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사전 메시지를 접한 피험자들은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기자가 쓴 기사가 더 신뢰도 있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연구로서 더 많은 요인을 살펴봐야 함에 있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